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칭이 작동하는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쌍방향 코칭과 피드백 쌍코피 윤수환입니다. 남관입니다. 네, 코치님. 아무래도 세대 이슈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팀장쯤 되면 이제 30대 중후반부터 40대, 50대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입으로 들어온 분들이랑 15년, 20년씩 차이 나니까. 네. 이제 이슈가 이제 많이 그들의 대화도 조금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고. 그렇죠. 못 따라가는 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또 말은 그분들의 신념,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거기도 하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말을 이해 못한다라는 건 그분들의 생각, 신념, 사상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니까. 예, 그러네요. 그럼 주제가 뭐냐면 40대. 네. 예. 30대 초반에 중간 관리자. 네. 이제 막 들어온 25살쯤 된 신입사원. 네. 근데 이제 이 둘 중간에 있는 분이랑 이 신입사원이랑 사이가 안 좋아. 네. 어떻게 안 좋냐면 중간에 있는 분이랑 이분이 되게 친해요. 사이가 좋아. 네.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어쩌다 한번 선을 넘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선 넘은지 몰랐겠지. 늘 하던 대로니까. 그래서 이분이 선 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불편하다. 깜짝 놀랐겠네요. 이분이 황당한 거죠. 네. 아니 평상시에 잘 놀다가.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 오피셜하게 했더니 이게 또 불편하다. 너무 오피셜하다는 거지. 이분이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이제. 네. 우리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 팀장님이랑 같이 면담을 하는 거죠. 네. 팀장이 이 신입사원을 이제 코칭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뭘 주의해야 돼요? 이분의 고민을 하기에는 그거예요. 편하게 대하다가 갑자기 불편하다 그러고 선 넘는다 그러고. 네. 그래서 오피셜하게 돼 있더니 또 그것도 불편하다고 하고. 물론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추긴 해야 될 텐데. 그러네요. 이 팀장님이 이 신입사원 어떻게 코칭 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한번 이번에 특별한 분 모셔서 롤플레잉 보고 저는 이제 코칭 해석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피 웬일이야? 왜 얘기하자고 그래? 아니 팀장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알렉스님이랑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알렉스 제가 알렉스랑 좀 친하게 지내려고 편하게 하라고 해서 좀 저도 사실 텐션을 좀 높여가지고 되게 친하게 대했거든요. 글쎄 처음에 와서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우리 조직이 이제 한 6개월 이제 1년 거의 다 돼가네. 네. 소피가. 저도 사실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치. 네, 처음에 되게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춰서 대했는데 그게 뭔가 딱딱하다고 해서. 그랬었구나 처음에.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또 거기에 맞추려고 좀 편하게 대했는데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하자고 하더니 뭐 선을 넘었다. 그리고 뭐 회사가 약간 좀 뭐 여기는 그렇게 제 친구들이랑 일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선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제가 되게 놀랐겠다 그때. 이렇게 임의롭게 지내고 이렇게 좋은 선배 만나서 편하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너 좀 너무 선 넘는 것 같아 라고 되게 놀랐을 것 같은데? 제가 그날이랑 그 주말에 잠을 못 잤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알렉스한테 배울 일이랑 업무가 다 연관돼 있는데 그렇지. 그렇게 하고 뭐 풀지도 않고 그냥 딱 그렇게만 말씀하시니까 뭐 다른 선배들이 불러서 뭐 괜찮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좀 그 다음 주부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랬겠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처음에 되게 서로 잘 지낸다. 처음에 어색하다가 잘 지낸다. 그런 느낌인데 요즘 와서는 조금 뭔가 조금 기운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었네. 네, 아셨구나. 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아니 저는
사실 제가 뭔가 뭐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럼. 저는 그냥 맞추려고 한 건데 그치. 마치 제가 뭐 예의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대하고 저는 사실 그거는 제가 사과하면 되는데 일을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그 잘못했다, 너 앞으로 조심해라고 네. 하고 또 이런 일들 하면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뭔가 좀 같이 선배한테 배워야 될 일도 알렉스한테 배워야 될 게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이제 그 뒤로는 좀 제대로 배울 시간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고 나도 묻기는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고 맞아요. 이랬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회사에 나오면 예전하고 좀 다르게 약간 어둡다 싶었는데 네. 소피가 오늘 나한테 안 왔었으면 나도 한번 이제 한번 어떤가? 6개월도 넘었으니까 잘 지내나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었지. 회사 출근하는 게 재미가 없겠다 그러면은. 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막 일요일 저녁부터 소화가 안 돼요. 그치. 월요일 날 출근할 네, 생각하면. 그리고 되게 긴장되고 긴장되니까 더 표정이나 이런 데서 좀 어색한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그냥 대해주시는데 정말 둘이서 딱 사무실에 딱 둘만 남아있을 때 너무 좀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겠다. 그 소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 밝고 편하고 이래야지 일도 잘하고 이럴 텐데 이게 상황이 뭔가 불편하고 계속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것 같은 맞아요. 눈치 보여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일할 것 좀 같이 협조해서 좀 배워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배우러 가기도 뭐하고 좀 옆에 가면은 곁을 잘 안 내주는 것 같고 아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저는 뭐 사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치. 일적으로는 그래도 사실 그 알렉스한테 배우고 싶은 게 좀 많거든요. 그렇지 선배.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건 그렇더라도 좀 뭔가 일 관련해서라도 좀 뭔가 관계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실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그런 일 갖고 끙끙끙끙 정말 앓기 쉬운데 나한테 찾아올 생각은 어떻게 했어? 그래도 뭔가 팀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냥 말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그래도 어쨌든 빨리 해결하고 싶고 뭔가 좀 방법을 찾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온 것 같아. 맞아요. 네, 저도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이제 본인 성격상으로도 이런 일 질질 오래 두기보다 뭔가 좀 빨리 마무리 짓고 나가야 되고 이런 건 마음도 되게 클 것 같아. 지금 이런 상황이 평생 처음 아니야? 맞아요. 말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사과하면 사과하고 이렇게 딱딱딱 끝나야 될 것 같고 제대로 사과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은 아마 소피가 평생 살면서 처음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 팀장님은 다 알고 계시네요. 아니 성격이 참 좋고 밝고 경쾌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일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다 보면 이제 그런 일 별로 잘 안 만나게 되는데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만나게 된 것 같아. 네. 그래. 아유 애만 있었다 그동안. 사실 근데 좀 답답하긴 했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팀장님이 원래 저를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안심이 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저도 불편하다고만 했지 알렉스한테 뭔가 얘기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후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용기를 내가지고 뭔가 알렉스한테 일을 좀 배우고 싶다고 한번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잘 지내고 싶고 빨리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나도 나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또 팀 분위기도 이렇게
그분도 편했으면 알렉스도 편하면 좋겠고 너도 편하면 좋겠고 네.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이런 그 소피의 그런 말이 사실은 제일 소피답다고 생각을 해. 얘기하다가 보면서 저도 사실은 그냥 막 불만만 있었지 뭐 제대로 한 게 없네라고 본인이 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 같고 그게 정말 탁월한 것 같아. 뭔가 안심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본인이 사실은 이제 결자 해지 이런 얘기 있잖아. 뭔가 네. 문제가 생겼으면 그 사람들끼리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막 불편하기만 했지 어떻게 실제로 그에게 다가간 게 없네? 라는 알아차림이 맞아요. 있었던 것 같네. 네. 그래서 그래. 빨리 가서 내일 좀 그 알렉스가 좋아하는 방식이 메일 소통이니까 네, 메일로 저의 이런 상태와 뭐 저의 이런 마음을 그래.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래. 정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상대방 탓을 하기에 좀 바쁘거든.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알렉스가 그러니까 편하게 잘 지내자. 그래서 편하게 지내니까 너 씨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도 이제 놀래고 그래서 좀 조심하려고 하니까 또 아무튼 딱딱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튼 그의 말을 잘 들은 것 같아. 그는 불편해하고 이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상대방을 탓하기가 되게 쉬운 상황인데 그런 때 이렇게 이제 그분은 그분이더라도 소피 본인이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상황이 되지? 이렇게 본인의 이슈로 본인의 문제, 본인의 과제로 가져오는 게 되게 성숙된 태도 같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팀장님.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메일을 쓴다니까 되게 그러니까 그가 좋아하는 방식 네. 갖고 지금 하겠다니까 더 참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고 싶은지 한번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네. 같이 얘기 좀 나눠도 될까? 네. 그러니까 그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네. 메일을 쓴다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이쁘게 잘 쓰겠지.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몇 가지로 한 뭐 2가지? 3가지? 뭐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하면 1, 2, 3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다. 고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알렉스가 사실 그런 자료 정리라든지 분석 데이터 정리를 너무 잘하는데 그게 너무 부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네.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거 리스펙트를 좀 보여주고 싶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런 소통을 해야 될지 좀 알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잘 정리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 미안하다. 네. 그리고 당신 리스펙트한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걸 좀 배울 수 있겠,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 네. 이런 쪽으로 그런 것 같네. 네. 되게 똑똑하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구조여야 되는데 그냥 내가 팁처럼 1-2개만 더 보태도 될까? 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 하는 말을 이제 1번 메시지 할 때 상대방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속상했을까? 또 나를 봤을 때 어땠을까?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약간 딱딱하니까 긴장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을 거 처음에는 맞아요. 편하게 해.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본인 지각에는 이렇게 선이 넘었을 때는 그가 선이 넘는다고 인식됐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었을까? 당시 처음에는 나 보고 이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오기를 바라는 보면서 너무 이렇게 경직돼 있는 것 같으니까 좀 편하게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내가 좀 약간 더 편해지니까 이제는 좀 뭔가
격을 잘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보고 네. 뭔가 불편하고 어디까지 가든지 본인도 몰랐었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랬을 것 같아요 라는 말들 1번 패키지 잘 넣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에 내가 그동안 내가 충분히 당신과 잘 하지 못한 면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패키지에 당신이 그땐 이랬겠다라는 말들을 잘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알렉스 입장에서도 본인 딴에는 뭐 이제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선을 넘어버려서 우려도 되고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치.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불쾌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제 보니까 그랬을 것 같다. 처음엔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메일을 이쁘게 쓰다 보면 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안에 갇혀서 그런 걸 당신의 마음을 볼 여유가 없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억울함만 잡고 있어서 당신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 못 봤다. 근데 지금 어떤 계기가 돼서 잘 보게 되었고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신의 고움 그런 마음 내가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당신같이 좋은 사람한테 배우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일을 배우겠냐 뭐 이런 느낌을 그거 메모 저장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다. 감사해요 팀장님. 진짜 저희 까먹기 전에 빨리 가서 한번 초안을 써서 팀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너 정말 되게 적극적이다. 아니 또 실수할까봐. 네. 글쎄 그럼 내가 내 실력 한해서는 내가 좀 봐서 알겠습니다. 도와주면 좋을 것 같네. 이건 비밀이에요 팀장님. 얼마 줄 건데? 지키면?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그럼 언제까지 나한테 초안 한번 줘볼래? 제가 일단 오늘 회사에서 쓰기는 좀 그래서 저녁에 보내놓으면 한번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하겠다는 얘기네? 네. 그래. 그거 갖고 또 얘기 좀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 역시 훌륭하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코치님 롤플레잉 마음 놓고 하시던데. 롤플레잉이니까 마음 놓고 하죠. 조금 쉬우셨죠 이번 거. 네. 그렇죠. 뭔가 앞부분에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인정하니까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진짜 코칭이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이 저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바로 그렇게 들어가서 정말 짜고 들어온 것처럼 보일까봐 사실 롤플레이여서 막 답답해한 마음이 더 커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바로 또 자기를 찾았잖아요. 자기가 내가 해야 될 일 찾았잖아요. 코칭은 결국은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잖아요. 제대로 찾는 거. 찾는 것이면서 갖고 있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꺼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꺼내게 도와주는 거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거고 그게 코칭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니까. 근데 제가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제 알았어요. 코치님이 추임새를 많이 넣으시더라고. 그랬겠다. 이런 거죠. 이거를 정말 쉴 틈 없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상대방이 계속 얘기하게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원래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맞아. 그래, 그랬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일이 쳐봤는데, 제가 드릴 말씀에서 알렉스랑 일하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친하게 지내라고 해서 텐션 높여서 친하게 됐는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랬겠다. 1년 다 돼갔는데 좀 그랬겠다. 뭐 이런 거 해주시고. 또 저도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니고 격식을 갖췄는데 딱딱하대요. 그럼, 그랬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앞부분은 그냥 날로 드시는 거야. 그냥 그럼 정말 그랬겠다. 그랬구나. 이런 거. 이게 가장 신경 쓴 부분이야. 이 부분이. 그러고 나서 2단계 넘어갔더라고요. 따로 얘기하자고 그러더니 선을 넘었다 지켜라. 선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되게 놀랬겠다.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들어주고 감정으로 들어주고 이제 감정 들어준 다음에 바로 되게 놀랬겠다. 좋은 선배 만나서 편하게 얘기하다가 선 넘다 얘기 들어서 진짜 깜짝 놀랐겠다. 그러니까는 말 들어주다가 이제 감정 들어주다가 감정만 들어준 게 아니라 감정 플러스 말까지 한 문장 안에 같이 들어주게.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면 업무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알려주질 않고 다른 선배들이 괜찮다고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랬겠다. 내가 봐도 너 처음에 잘 지낸다 싶은데 요즘 좀 그렇더라고. 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더니 결정적으로
질문 하나가 처음 나오더라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아, 요거는 질문이에요? 들어주기예요? 들어주기죠. 들어주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 그랬구나라는 거 얼마나 힘들었지?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이잖아요. 네. 아,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이게 맞구나 싶었던 게 딱 두 번이 나왔어요. 하나가 무엇보다. 아, 저는 이제 코칭할 때 코칭 받는 사람이 무엇보다란 말이랑 사실은이라는 말을 언제 나오냐 이걸 보거든요. 저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선순위에 관련된 이슈여가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말이 언제 나오냐 이것만 신경 쓰는데 여지없이 무엇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문제인 건이 나오길래 아 저게 저분한테 가장 큰 이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화도 잘 시키더니 구조적으로 보는 힘도 있네요. 아 이거 성품 알아주기, 강점 알아주기거든요. 또 코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넘기고 그냥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넘기고 일을 제대로 받아야 하고 하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묻기도 힘들고 그랬다는 얘기는 이거를 좀 해석해주는 거죠. 상대방의 그쵸, 말을 네. 좀 해석해주고 구조화해주고 다시 좀 정리해주고 네. 이런 것도 이제 들어주기가 되는 거죠. 네. 회사 출근하기 재미없었겠다. 많이 불편했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사람의 삶 자체까지 확장시켜서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랬겠다. 소피는 밝고 편하고 그래야 일이 잘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성품적인 것도 이제 알아주기 이제. 그러니까 코칭은 일단 앞부분에 무조건 말, 감정, 성품, 맞아요. 강점, 생각 맞아요. 이런 것들을 엄청 알아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함께 해주고 있는 막 얘기하면서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일어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기 정말 온 신경을 다 써서 함께 해주려고 하는 댄싱 인 더 모먼트. 그렇죠. 그 순간에 춤추기. 어떻게 춤춰야 되냐면 말, 생각, 감정, 강점, 성품, 욕구, 노력, 철학, 신념, 노력 뭐 이런 것들. 와, 쉽지 않네요. 전 그런 것도 좋았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네 맞아요. 눈치를 보게 돼요. 이러니까는 배우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렇다고 배우러 가기도 뭐하고 곁을 내주지도 않고 곁을 내주지도 않고라는 표현이 좋더라고요. 윤구 씨가 그런 것도 왜냐하면 이런 보통 관계 이슈잖아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곁을 내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게 좀 확 와닿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곁을 내주지 않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소피가 저는 알렉스에게 일 관련해서 배워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일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고민돼요. 그랬더니 코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빨리 해결하고 싶고 뭔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욕구입니까? 네. 그쵸. 이제 욕구를 그러니까 와서 투덜댄다? 그럼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구나라고 봐야 돼요.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투덜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이래요라고 이르고 쟤 뭐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해결하고 싶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표현을 쓰면 좋네. 해결하고 싶다는 거지. 네네. 뭔가 좀 해결하고 싶고 빨리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구나.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너 성격상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요거 약간 특별한 기술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품을 알아주는 척하면서 약간 알아주는 척이 아니라 알아주면서 그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딱 불을 밝혀주는 그런 기분? 저는 그렇게까지 머리를 쓰지 못하고요. 이거 아는 거를 모르는 단계군요. 인지의 무의식 단계군요. 학습 4단계 중에 가장 고난이다. 인지의 무의식 단계.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전부 그렇다는 게 전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잘못한 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사과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이 기본 욕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말을 지금 올 소피의 상황을 보면 뭔가 빨리 이렇게 하고 말고 이런 느낌에 있는 사람으로 등장했거든요, 여기 올 때. 그럼 저런 것들이 더 명료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을
다고 저는 봤어요. 예. 그래서 네가 사과할 거 사과해야지 한 느낌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화하는 거가 너도 좋은 사람이고 좋은 욕구를 갖고 있고 그대로 되면 잘 될 거야. 이게 기본 코칭 대화 기본 밑에 흐르는 정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너가 이런 사람이고 이럴 것 같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더 이제 이걸 더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제 성향상 좀 밝고 빠르고 이런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고 약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과할 게 되어도 쉽게 당하기 어렵고 이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성향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게 저 멘트 그러니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딱딱 정리하고 나아가고 싶다는 거지. 이 말은 거의 모든 코칭 현장에서 써도 잘 통하겠다 싶어요. 왜냐면 그게 사람 전기부파 안에 있는 95%의 사람들의 특성 아니에요? 예, 맞아요. 내가 잘못하면 잘못하고 잘못했다 얘기하고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저렇게 빠르고 시원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 팍 해주면 팍 먹히고요. 근데 이제 아닌 사람들은 좀 뭔가 이렇게 더 신중하고 말을 그렇게 쉽게 가서 막 붙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전 단계에 다른 알아줌이 있은 다음에 너가 이럴 것 같아 해야 되는 순서는 좀 있어요. 순서는 있고 또 양도 있고. 좀 달라질 것 같고 깊이도 달라질 것 같고 두께도 달라지네. 저는 이거 줬어요. 저거 자주 써먹어야 되겠다. 아까 곁을 내준다 이런 표현도 좋았고요. 사과할 건 사과하고 딱딱 정리하고 나아가고 싶다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요. 너 밝고 경쾌하고 일도 시원시원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코칭은 피드백이나 질문이나 경청도 경청인데 인정은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스스로 답을 찾는 것 같아요. 되게 깊은 말이어서 인정이라는 건 그 acknowledge라 영어로 acknowledge잖아요. 그건 난 네가 그런 거 알아 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 본인이 막 문제 있다고 하고 올 때는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잘 모르고 와요. 이제 비난하는 상대가 있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지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좋은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고 싶고 회사 생활 잘하고 싶고 그리고 뭐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서 분명하게 해결을 잘하고 관계도 잘하고 싶고 이런 사람인 건 잘 모르고 와요. 그러니까 난 내가 보니까 넌 이런데 너 이런 말 하니까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런 거울을 비춰주는 걸 통해서 맞아 내가 정말 경쾌한 사람이지 시원시원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지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야 되겠나라는 말을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해내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걸 알아주는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게 그런 법이 그러니까 모든 게 인정이에요. 내가 뭐 처음 대화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알아주기란 편하잖아요. 그게 감정도 알아주고 야 너 되게 힘들었겠다 아니 너 속상했겠다 그러면 네 욕구는 잘하고 싶었을 텐데 좋은 관계이고 싶은데 속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했겠네 알아주는데 바로 그랑 같은 내용의 어떤 메시지가 가냐면 너가 잘하고 싶은 사람이잖아 라는 메시지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해준 말과 인정해준 말이 붙어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코칭 교육 바꿔놓은 코칭을 정리하면 피드백, 질문, 경청, 인정, 칭찬 이런데 하면 할수록 피드백, 질문, 경청, 인정, 칭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주니까 답답한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팀장님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돼요.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후배인데 제가 얘기를 먼저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러니까 뭐 해보고 싶어? 라고 질문 안 했는데 했잖아요. 인정하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안심도 되고 사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네요. 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나왔을 때 본인이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래 너 그렇게 애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노력을 좀 해봤어? 라고 질문하면 본인이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네요. 해야 될 게 있네요.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어져서 나가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충분히 알아주면은 공감과 인정이 잘 됐다는 증거는 뭐냐면 충분히 공감해주고 인정 수용해주면 그래도 제 책임이 있죠.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 전부 상대방 비난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얘기인데 공감성을 잘 받으면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게 좀 있죠. 제 잘못도 있죠. 라고 돌아서게 되고 자기에게서 저를 찾기 시작해요.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뭐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쭉 들어준 다음에 그 직원이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거 뭐냐 이렇게 좀 뭐 오른쪽 질문 왼쪽 질문 던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동전 질문이라고도 하고 이런 질문을 그쵸. 던져야 될 상황도 발생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됐다. 네,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충분히 네가 힘들겠네. 그래, 네가 이랬었지. 너는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었잖아. 이런 느낌이다 보면 이제 맞아, 내가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었지라는 게 스스로 이게 되면 근데 내가 한 게 뭐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롤플레이도 넘어가고 실제 상황도 넘어가요. 제가 근데 얘기를 제가 먼저 해보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이게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또 여기서 또 인정, 칭찬, 뭐 경청 뭐 이런 게 들어간 거죠. 나 깜짝 놀랐다. 너 자신의 일도 잘 수행하고 팀 분위기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너의 마음이 진짜 탁월하다. 진짜 너답다. 소피답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말할 힘, 동력을 얻게 되니까 그럼 빨리 가서 알렉스가 좋아하는 방식이 메일 소통이니까 제 마음을 메일로 소통해 볼게요. 라고 얘기하니까 언제까지 해볼까?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 않았죠. 한 번 더 이렇게 네. 한 번 더 치어리딩 해준 거죠. 이런 경우에 상대방 탓하기 바쁜데 편하게 지내자 해서 그랬더니 선 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예의해줬더니 딱딱하다 그러고 이럴 경우에 진짜 나 자신 들여다보기는 상대방 탓하기 바쁜데 그걸 본인의 이슈, 본인의 과제로 가져오는 게 되게 성숙한 태도 같아. 이것도 이 표현도 좋았어요. 본인을 돌아보고 본인의 과제, 본인의 이슈로 가져오는 게 되게 성숙한 태도 같다. 이 표현도 대충 그 코칭 한 5분의 4 정도 지나가는 시점에서 한번 그냥 막 써도 될 것 같은 어디에나 통할 것 같은 표현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막 이제 상황, 이슈, 막 상대방 이런데 매몰돼 있다 이제 쓱 자기한테 온 사람에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좋았던 게 보통 이제 이런 거 교육하면 팀장이 그러거든요. 이럴 경우에 남 탓하기 바쁜데 본인의 문제를 가져오는 게 되게 성숙한 태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문제라는 두 글자가 사실은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슈로 바꿔라. 이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네네. 이게 본인의 과제라고 또 설명해 주시니까 이슈랑 과제 두 개 써도 좋겠다 이 생각을 아까 제가 역시 코치님답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팀장님 하고 나서 이제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이제 계획까지 잡아주는 코칭 들어가다가 핵심 메시지 원투쓰리가 있다면 뭐가 있냐 도와주고 싶다 이런 자신의 의도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첫째 불편하겠다면 미안하다는 거 쓰고 싶고 둘째 자료 정리 잘하니까 그런 거 칭찬 존중을 보여주고 싶고 셋째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 알려달라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랬더니 잘 정리 또 되게 똑똑하다 하나 둘 셋 정리 잘하는 거 보면 되게 똑똑하다 그러니까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팁처럼 한두 개 알려줘도 될까? 허락받기. 허락받기. 코칭은 허락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허락받지 않은 피드백은 폭력이다 뭐 이런 얘기 겁나 많이 했는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우세요. 얼마나 훈련해야 돼 이거? 이렇게 돈 받아가면서 훈련해야 돼. 팁처럼 한두 개 알려줘도 될까? 미안하다는 표현을 쓸 때 상대방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를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편하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처음 있었던 것 같고 편해지니까 이제 좀 격식 차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 보면서 조금 불편했겠네라는 표현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명쾌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런 거 더 들어가면 좋겠네요. 라고 오히려 이제 자신의 의견을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팀장, 우리 코치님께서 맞아. 이런 써주셔. 저 이런 부분 맞아. 그래, 물론이지, 당연하죠. 좋아요. 이런 표현들을 외국인들 대화를 보면요. Yes, of course. 이런 얘기 엄청 일단 던져놓고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코칭스럽다 느낌 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왜
이제 우리 늘 한 얘기가 이제 뭔가 자기 얘기를 할 때 허락받고 얘기하라는 게 이제 구조를 하나 이제 평등으로 가는 구조물을 하나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아 그래 해서 상대방을 수용하는 그런 말들은 좀 많이 익숙한 사회가 되면 좋긴 하겠어요. 우리는 그래 맞아 이런 얘기 그게 아니고요 라는 구조물이 자주 쓰이는 구조물이어서 맞아. 그게 아니고란 말 써버리면 그 다음 대화는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인식이 되고 사회에서 널리 쓸 수 있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 그냥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요, 물론이죠, 좋아요, 이렇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 일단 던져놓고 시작하는 것이 그런 걸 사회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평등의 구조. 코칭을 하고 계시는 거. 그리고 또 코치님께서 당신같이 좋은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는 건 되게 영광이다. 이건 물론 이제 제가 살짝 워딩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상대방은 되게 그 뭔가 찡하는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 표현이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 질문 하나, 아니 코칭 전체 통틀어가지고 질문 하나로 그냥 끝내셨어요. 네. 그냥 인정, 칭찬, 경청 이런 걸로만. 그렇죠. 그래서 코칭은 질문이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정, 칭찬만 잘해도 인정, 칭찬, 경청만 잘해도 질문 안 해도 나온다는 거죠. 네. 우리 인간이 그런 참 귀한 존재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녁까지 해볼게요. 그랬더니 저녁까지 하겠다는 얘기네. 뭐 이러면서 이제 제 마무리 인정해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제가 코칭 대화 적어서 쫙 정리해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잘했는데요. 여기서 뭔가 좀 하나 느끼신 게 하나 있다면 뭡니까? 저는 이런 때 우리가 문제냐로 볼 것인지 그냥 그렇지 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라는 쪽으로 할 것인지 문제라고 보면 내가 자꾸 고쳐주고 싶어 그러니까 고쳐주고 싶은 말이어서 질문도 고쳐줄 거를 찾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진단해서 고쳐주려고 질문하는 게 있고 그럼 유도 질문 들어가는 거죠. 살짝.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아니라 그냥 그런 지금 문제의식이 있고 문제의식이 있다는 게 되게 괜찮은 사람인 거고 또 문제의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하려고 온 사람이고 그래서 본인이 온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난 일도 이런 일을 빨리빨리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보니까 그러면 그는 거기에 걸맞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저는 쌍꺼풀 찍으면서 지금이 제일 명쾌했습니다. 네. 이번 편이 제일 명쾌했고요. 뭔가 좀 확실한 소스들을 찾아가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쌍꺼풀 보시는 우리 리더님들도 그런 소스를 군데군데서 찾아서 자신의 것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러갑니다. 네.